안녕하십니까. 라파세나 풍파워 15단계 매진 맥가이버입니다. 우리 자전 환경도 보호하고 자동차 엔진도 보호하고 유로4, 유로5, 유로6로 이어지는 자동차 매연 후처리 장치 때문에 많은 우리 차주님들이 고통받는 전화를 수도 없이 받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차도 힘들어 하지만은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힘들어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특히 유로6 그리고 마우라 촉매 바꾸라는 통보 받았다고 뭐 1000만원에서 뭐 800만원까지 얘기를 하는 차주님들도 있고 뭐 중고도 4,500 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또 그것도 안 막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막히는 건데 언제까지 그렇게 매연 때문에 마우라 촉매 고가의 마우라 촉매를 교체해 가면서 운전할 겁니까? 그렇다고 직업을 막상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저하고 뭐 몇 번 상담도 하고 했는데 하다가 중고차에 다느니 새 차에 바로 내려가지고 바로 달자 해갖고 오셨어요. 사실은 에이스 때문에 장착을 꺼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제 경우로 봤을 때 그래도 중고차에 장착한 우리 차주님들이 유로5 나왔을 때 2011년식 12년식 그때 막 뺐을 때 볼보니 스카니아니 많이 이런 차에다 새 차에다 자기 중고차에다 한 걸 바로 달아버리니까 지금 횟수로 꽤 됐잖아요.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130, 40만 톤 차들이 제법 되죠. 그 차들이 지금도 100%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잖아요. 중고차 뭐 파워라든가 연비라든가 뭐 오일 먹는 거라든가 모르겠대. 세타 때하고 똑같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차는 유로5니까 그나마라도 마우라가 안 막히고 열이 많이 안 났으니까 우리 걸 달고도 그렇게 성능을 유지했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 걸 안 달고 그렇게 하고 우리 걸 달았을 때도 다른 그때와 같은 성능이 나오냐, 저는 그건 의문이에요. 저도 왜 자동차 회사도 유로6를 폐차할 때까지 타본 적이 없어요. 300만 킬로 이상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다는 거야. 그런데 분명한 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라파세나 푸파보 15단계를 장착을 하게 되면 엔진 오일 속에 새 차에 장착하면 카본 슬러지 안 끼지요. 또 인젝터도 보아야지, 녹물을 제거하니까.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지금 유로6가 DPF, SCR하고 DPF가 딱 두 가지가 막힌 게 열이 억수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30도가 넘다 보니까 어떤 전화를 많이 받냐면 에어컨 벽을 못 본대, 유로6들이. 유로5 때는 안 그랬는데 유로3나 이런 거 탈 때는 그래도 에어컨 빵빵한 느낌이었는데 지금 30도가 넘으니까 에어컨을 이빨 틀어도 시원한 건지 미지근한 건지 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엔진이 열이 높으니까 엉덩이에서 벌떡 끓으니까 아무리 이 단열이 잘 돼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걸 오버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왜 그러냐, DPF 때문에 그런다, 요소수 마우라 때문에 그런다, 마스크를 하나만 써도 힘든데 두 개를 쓰면 어찌 되냐, 말도 못한다, 숨이 차갖고. 차가 그 짱이다. 그래서 라파세나 푸파보 15단계를 장착을 하면 일단 뭐냐, 엔진 열이 생겨요. 오일이 밖으로 한번 순환이 되니까. 그 마우라 옆에 가면 막 훅 끊어서는 열이, 한겨울인데도 그 열이 어디 갔냐고 전화가 와요. 그것도 볼보 540 유로6가 덤프차가 놀래가지고. 현장에서 뭐 소변 보다 보면 마우라 옆에서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때는 한겨울이라도 후끈했는데 열이 못 느껴진다 이거야. 그리고 최근에도 여름에도 열이 많이 식었다고 전화가 와요. 이 마우라 옆에 가면 뭐 후끈했는데 그 열이 없어졌다. 그것만 해도 돈 값어치가 돼요. 열이 높으면 쇠도 물러지고 고무도 빨리 경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쇠가 열 1도만 올라가면 손해라. 적정한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오버가 되면 손해라.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열이 많이 식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마우라 배기가스가 고체 형태로 DPF를 막는 게 아니고 연소실에서 연소를 50% 이상을 더 시켜버리니까 가스 형태로 나가뿐인단 말이야. 매연이 나무도 액체화하고 석탄도 액체화를 한다잖아요. 고압력뭐 해갖고 기술로. 그 기름 넣은 액체인데도 왜 매연이 나오냐, 내연기관은 필연적으로 불안전 연소가 존재가 하게 돼 있대. 그런데 배기라는 기름을 뗐는데 바퀴까지 전달되는 에너지는 사실 15밖에 안 된대.
불안전 연소로 나가는 매연, 뭐 바람 저항, 또 후황 팬배트 돌려야 될까요? 연료 펌프 돌려야 되지, 냉각수 펌프 돌려야 되지, 또 제네레이터 전기도 돌려야 되지, 그리고 워터 펌프도 돌려야 되지, 오일 펌프도 돌려야 되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부하 펌프로 이 순환, 엔진을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순환되는데 돌리는 그 부하가 어마무시한 거라. 그래서 100이라는 연료를 뗐지만은 실제로 바퀴를 굴리는 데까지는 15밖에 전달이 안 된다. 그러면 맥가이버 15단계는 뭐냐? 그 나머지 85% 중에 단 5%, 10%만 잡아도 연비가 5%, 10%가 좋아지는 거야. 그리고 차가 좋아지고 내구성이 좋아. 나오던 쇳가루가 8, 90%가 안 나온다는 건 증명이 됐으니까. 우리 사장님 예를 들어서 오일 힐터가 거꾸로 돼 있거든요. 그거 끌러가지고 20만 킬로든 30만 킬로든 예를 들어서 오일 힐터를 안 갈고 가서 오일도 안 갈고 우리 맥가이버 힐터만 교환하고 분해를 해보자 이거요. 그러면 내가 쇳가루가 많이 나왔으면 오일 안 갈아갖고 쇳가루가 이거 많이 나왔다. 난 도망갈 데가 없어. 왜? 눈으로 보이니까. 근데 30만 된 볼보가 유로 5인데 4인데 500마력이 30만 뛴다고 힐터를 3개를 갖고 왔어. 오일 힐터가 볼보는 3개거든. 그 자리에서 분해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나도 찔끔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나는 1년에 한 번씩 갈으라고 했는데 누가 30만 갈아라고 안 갈고 타라고 했냐고. 그러니까 오일도 안 갈았대. 또 그 힐터만 갈고 30만 된 걸 갖고 와서 그라인더로 잘라가고 확인을 했지. 쇳가루가 찾아야 되는 쇳가루가 안 보이는 기라. 그리고 하얗게 해갖고 빠실빠시는 거야. 새거라 그냥. 바이패스 힐터만 좀 누그러져 있더라고. 바이패스 힐터는. 그래서 그 양반이 차 바꾸려다 안 바꾸고 지금 열심히 다 하고 있어. 벌써 10몇 년 됐어 진짜. 그걸 보고 내가 더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와, 이 양반은 나보다도 믿음이 3배 좋았네. 나는 한 1년 타면 바꾸라 했는데 3년 만에 이 힐터를 갖고 와갖고 까보라고 진짜 쇳가루가 다 나온가 안 나온가 확인해보자고. 그 동영상도 내가 올렸어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장님은 이제 새 차에 장착을 하러 오셨는데 솔직히 안 합니다. 이 보고입니다. 에이스 끝나고 오면 이미 상당히 중고차가 진짜 중고차로 진행이 된 상태라. 근데 이렇게 새 차에 장착하면 5,000km밖에 안 됐다는데 뭐 한번 장착하고 또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장시간에 걸쳐서 장착을 완료를 했습니다. 멋집니다. 발명 특허 받은 나파시나 15단계 장착을 완료하고 5,000km도 안 탔답니다. 연료 정육이 3단계, 오일 정육이 3단계. 이게 오일하고 연료하고 또 부등액하고 공기하고 전기하고 배기를 관장합니다. 6개 전기하고 6가지를 컨트롤 함으로써 차가 갖고 있는 부하를 없애주는 겁니다. 참 엔진은 부하 때문에 차가 무거워집니다. 차가 무거워지는데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오직 라파세나 폼파워 15단계밖에 없다는 것. 신기합니다. RV차, SUV 같은 경우도 유로6들 여소수 사이에 있는 차들도 신기합니다. 악셀 페달 스타트 한다고 밟으면 차가 안 나간대요. RPM만 올라가고. 차가 버가 걸리는 게 저단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저단에 내려가서 악셀 페달 밟으니까 차는 안 나가도 RPM만 올라가죠. 근데 이 라파세나 폼파워 시리즈를 해버리니까 밟은 대로 RPM이 안 높은 상태에서도 차가 튀어나간답니다. 센터에 아무리 가서 얘기해도 소용없었는데 저한테 와서 한 방에 해결했습니다. 우리 SUV 타는 디젤 유로6 구독자님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장착하면 좋습니다. 이제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 엔진 오일은 폐유 상태를 경험하고 폐유 상태에서 도포해서 올교환을 하기 때문에 차가 노후화가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요즘 유로6 같은 경우는 특히 열 때문에 더 많은 고장을 일으킵니다. 특히 여소수 쪽에 센서 쪽에 말썽을 많이 지게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데 우리 거 장착하고 나서 좋다니까 저도 보람을 느낍니다.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내가 아까 1500, 1700 밟으면 좀 밟아야 되거든. 이거는 스무스하게 올라가. 그냥 올라가 보죠. 그냥 올라가. 이 봐라, 2000까지. 이빨 밟아보시죠. 이빨이라. 예. 아까는 내가 1500, 1700에 좀 밟아야 돼. 이게 1200 좀 밟아야 돼. 일주일 밟아야 되거든. 스무스하게 올라가네. 가볍게 올라가 보죠. 야, 그게 차이점이 있네. 예, 530에 뭐 해갖고 차이가 느끼겠어요. 그럼 거기에 내가 아까 일부러 밟았거든. 네. 그 1700을 좀 뻑지를 밟았다고. 그럼 이거는 그대로 올라가네. 바로 승용차 악셀 페달 밟듯이 올라가죠. 그걸 예. 효과 나오네. 예. 바로 효과 나오네. 바로 그겁니다. 유로6는 마력이 아무리 높아도 예. DPF라는 요소수라는 그 촉매 때문에 부하가 걸려있잖아요. 그 연소를 50% 이상 완전 연소를 시켜버리니까 내연 형태로 가서 포집을 돼갖고 DPF에 묻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말하자면 가스 형태로 날아가면서 완전 연소가 되면 가스가 되거든. 불완전 연소가 되니까 매연이란 게 걸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게 매연이 나와도 가스 형태로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연이 이제 완전히 그 에너지가 되었네. 그러니까 나무를 태웠을 때 불은 탔는데 덜 탄 것은 숯이 되잖아요. 그러면 숯을 태우면 어찌 돼요? 날아가 버리잖아요. 날라가. 먼지가 그냥 날아가잖아요. 숯덩어리나 남는 거 아니고. 그 DPF는 뭐냐면 숯덩어리를 잡는 거라. 불완전 연소된 매연을 덩어리 된 걸 잡는 거야. 그래갖고 재생 다시 태우는 거예요. 기름을 뿌려가지고. 근데 연소실에서 태워버리니까 어찌 돼요? 50% 이상을 태우니까 당연히 파워가 좋아지겠지요. 엔진에 카본도 덜 생기겠죠. 오일이 디젤로 기름이 오일이 색하는 것은 카본 때문에 그러죠. 불완전 연소된 카본이 오일로 씻어 내려갖고 오일 속에 카본이 모이는 거예요. 불완전 연소. 그렇게 우리 걸 장착하면 오일도 빨리 안 새카매진다는 얘기가 왜 연소가 잘 되니까 그래요. 연소가 잘 되니까. 지금 총 키로가 또 2100km밖에 안 됐어요. 4692. 4692. 오케이. 4692. 오케이. 5천 와야. 네. 우리 사장님은 부산 분이 이거 컨테이너를 또 오래 했기 때문에 20년 이상 저를 지켜봤죠. 지켜보다가 뭐 중고차 적당한 거 나오면 달라고 했는데 아무리 적당한 거 좋은 것은 나온 거 없고 그게 답답한 게 이제 새 차를 뽑았어요. 생애 마지막 차 아닙니까 이제. 예, 이 차 갖고 끝내야죠. 이 차 갖고 한 30년 타야죠. 한 10년 남았습니다. 네, 그래요. 예. 타보면 압니다. 10년을 더 할 건지 우리 라파 덕분에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10년은 더 탈 겁니다. 왜 그러면 10년 탈 차 20년 타니까 돈 버는 거예요. 예. 그 아까 얘기도 했지만 세차 때 이거 달아갖고 장거리 좀 일 좀 많이 해버리면 폐차할 때까지 타면 이 차 공짜라 공짜. 아까 18년 된 파워텍도 저 서울 냉동 뛴다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뛸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부자 되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장착을 완료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스카니아 540 직렬 6기가 있고 직렬 8기가 V8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반응이 빠르답니다. 유로6는 마우라 속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엔진이 무거운데 RPM이 빨리 작동이 된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새 차에 이렇게 장착하기가 쉽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이라도 더 고장나기 전에 장착을 하는 게 조금이라도 더 노화되기 전에 장착을 하는 게 차한테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스 끝나고 뭐하고 한 2, 3년 지나고 나면 유로6는 특히 1년만 지나도 급격하게 이 엔진 성능이 변하는 것을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차 때 장착을 해버리면 항상 세차 상태로 유지가 되니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동소음도 많이 줄어들어요. 이제 막 나란히 서 있으면 내 차 소리는 안 들리고 신호대에 있으면 다른 한 차 소리가 내 차 안으로 들어온대요. 그래갖고 놀래갖고 전화가 내 차 엔진 소리는 어디로 갔냐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스카니아 540 트레일러입니다. 트레일러에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부산에는
제가 워낙에 20년 동안 넘게 하다 보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인지 알고 지나가면서도 그냥 그게 그러려니 했는데 우리 사장님도 다른 동료분 얘기 듣기 전에는 설마 그랬지요. 근데 막상 직접 밟아보니까 악셀 감각이 벌써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엔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악셀 페달이 가볍냐 무겁냐. 짐이 무거우면 악셀 페달도 무거워요. 근데 짐이 무거우면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25톤을 실었는데 내 분이 10톤에서 15톤이 어디로 가고 없대. 딱 질이 제대로 딱 잡히면 신기하다 이거. 짐이 어디로 가냐 내 짐이 어디로 가냐 그래갖고 면장을 확인한 사람이 있어. 분명히 짐은 25톤인데 내 품이 10톤 15톤밖에 안 느껴지니까 이거 내가 짐 컨테이너 잘못 실었나 해갖고 면장 번호 확인한 사람도 있어. 초창기에 그래가지고 웃긴 얘기가 많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우리 사장님도 이제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데 앞으로 20년 합시다. 감사합니다. 부자 되시고 안전운전 하시오. 광고도 많이 합니다. 이제 자동으로 광고 됩니다. 감사합니다.